흙을 빚는 그가 진정 담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제 도자기에는 정신을 담고 시대를 담고 시대의 아픔을 담는 도자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대의 희로애락을 담는 도자기. 청마 유태근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한중일 3국의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 청담동의 티하우스. 차의 향과 색, 맛을 담는 찻사발이 독특한 형태와 은은한 색감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좀 표면은 거친 듯한데 그 안에 부드러운 곡선이 있고 마치 여기 위쪽 부분은 처음 보는 이런 자기예요. 그래서 유연하면서도 좀 강인함이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티하우스에서는 차를 마시며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는 회령자기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 회령자기. 함경북도 회령에서 만들어진 자기이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볏짚으로 만든 흰색 유약이 흐르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모두 힘들어하시는데 따뜻한 위안을 선사하고자 겨울과 어울리는 회령전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청자, 백자, 분청사교와는 달리 회령자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역사 속에 잊힌 우리 도자기입니다. 그런 회령자기가 어떻게 부활하게 된 것일까요? 회령자기를 복원해 처음으로 선보인 청마 유태근의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아리가 많네요. 네, 제 식량입니다. 식량이요? 네네. 일반 분들은 된장을 담고 하지만은 저는 이 속에 흙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의 생명인 흙을 항아리에 보관하는 그는 문경에서 터를 잡고 37년째 도자기를 빚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회령자기를 복원해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집단에 불을 붙이더니 볏짚을 태우는 작가. 지금은 회령 도자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볏짚을 태워서 이거를 미세하게 채로 치고 채로 친 어떤 그 재를 가지고 회령 유약을 바르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도자기는 태어난 땅의 재료로 만들어져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담기에 경북 문경에서 함경북도 회령의 자기를 복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회령 지역의 어떤 그 관계되는 부분들을 지역과 환경,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먼저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 지역의 척박한 환경, 그거는 나름대로 어떤 논농사나 이런 것보다 밭농사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죠. 실질적으로 이 유약도 볏짚이 아닌 실질적으로 회령에서 사용되었던 것은 갈대라든가 지푸라기입니다. 완벽한 회령자기를 재현할 수 없지만 함경도 일대의 자연 환경을 연구하고 그 지역과 유사한 재료를 찾아내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흙도 자연에서 구하고 유약도 자연에서 구하고 땔감도 자연에서 구하니까 몸만 좀 고생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행복한 거지. 작가는 어떻게 북한의 회령자기를 복원하게 됐을까요? 제가 27년 만에 일본에서 그걸 알게 됐어요. 우연히. 처음에는 우리 끼인 줄 몰랐는데 결국은 우리 도자기였더라고요. 임진왜란때 끌려갔던 도공들이 만든. 그리고 한국의 도자사와 관련된 어떤 그 책들을 조사했는데 그 존재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다시 우리 것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찾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죠.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의 옛 가마터에서 그 흔적을 찾았다는데요. 회령자기를 복원하기 위해 가장 고민한 것은 흙이었습니다. 환경북도 해령 역시도 그 백두산 그 화산 폭발로 인해가 주변이 거의 다 화산재, 철분이 굉장히 많은 어떤 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경에서 어떤 그 북한은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문경에서 그와 비슷한 어떤 흙들을 찾아야 되죠. 우리 문경 인근에 있는 어떤 그 사벌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그 흙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철분이 많이 섞인 거친 흙을 찾고 지프로 유약을 만들며 회령자기만의 특징을 살려내는데요. 일반적으로 초벌을 한 후에 그림을 그리는 도자기와 달리 작가는 물레로 빚은 그릇이 축축한 상태에서 무늬를 그려넣습니다. 근데 도자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나 어떤 문양이나 어떤 이런 텍스처를 주면은 어떤 유약이 흐르면서 비껴갑니다. 비껴가면서 이 내부에 정말 어떤 그 틀에 박히지 않는 아주 어떤 그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문양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그런 문양들을 제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바로 어떤 그리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도구가 백두산에서 가져온 도구예요. 백두산에서 가져온 어떤 그런 그 도구로 하기 때문에 이 그릇을 바라보는 순간 항상 그쪽 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거든요. 전통을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 정신을 담기 위해 노력한 작가. 작업실 방마다 지금까지 그가 빚어온 도자기들이 진열돼 있는데요. 저마다의 빛깔과 모양으로 멋을 자랑하는 자기들. 2010년부터 작가는 시대 상황에 눈을 뜨며 우리 역사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그 통일 항아리, 통일 달 항아리의 어떤 그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통일 차사발입니다. 이 부분은 차사발입니다. 차사발인데 여기에 어떤 그 물고기와 여기 새들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선이 DMG라는 그 선입니다. 항아리는 통일은 간절함에서라는 어떤 그 글을 썼어요. 근데 이 흙에는 이 만드는 흙은 제주도의 흙도 있고 백두산의 흙도 있고 문경의 흙도 있습니다. 독도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독도에는 울릉도에서 독도의 홍합을 잡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홍합 껍질을 제가 택배로 받아서 그거를 1000도 가까이 불을 떼면은 도자기 유약의 가장 큰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표면은 조개의 어떤 가루 그걸로 유약을 만들어 가지고 구웠어요. 우리 민족의 상처이자 아픈 역사를 자기로 빚어낸 작가. 통일을 상징하는 물고기와 철새, 비무장지대의 철책선을 그려넣어 통일에 대한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제가 통일 작업을 하게 됐던 계기는 저 역시도 일본의 친구들도 있고 한데 일본이 망언을 할 때마다 그 친구하고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자꾸 못 만나고 또 일본은 왜 이렇게 망언을 할까? 그러면 우리가 힘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그러면 통일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제가 판문점, DMZ, 통일전망대 다 다녔어요. 제3땅굴 다 다니면서 과연 통일이라는 게 내한테 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어떤 그런 어떤 간절함을 제가 이 작품에 담았어요. 작가의 치열한 역사의식으로 만든 통일자기들. 국내는 물론 독일에서 전시하며 끊임없이 통일에 대한 화두를 던졌는데요. 통일에 대한 마음이 모이고 커졌을 때 비로소 남과 북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매년 새로운 주제와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
그는 한국 도자기 역사에 처음으로 순 우리말로 지은 보듬이라는 도자기를 세상에 선보입니다. 보듬이는 한국 도공이 직접 만들고 한국 사람이 만든 차로 한국 다인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순수한 한국어로 되어 있고 디자인 역시 한국 도공이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 정동주 선생과 함께 연구한 끝에 탄생한 우리 도자기. 껴안다라는 뜻의 보듬이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안으며 차를 마시듯 서로를 안고 보듬어야만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릇에 어떤 굽이 있는 반면에 보듬이는 이 굽이 없습니다. 평평한 굽 또는 속굽입니다. 자, 이 굽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의 낮춤을 어떤 그 의미하고 척박한 어떤 그 거친 어떤 표현들은 우리 민족이 살아온 그 척박했던 어떤 그런 어떤 시대적 어떤 상황들을 그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상 낮춤을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어떤 그 우리 어떤 민족성을 담고 있는 어떤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손으로 안았을 때 어떤 포근함과 어떤 평화의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릇에 굽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보듬이는 스스로 낮춤을 의미하며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자 하는 그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가 만든 그릇은 자꾸 커져만 갔습니다. 작가의 몸집보다 큰 대형 옹기들. 하나를 만드는데 2달이 걸릴 정도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통일의 하나의 그 맥락이에요. 이렇게 푸짐하게 서로 보듬어로 인해 가지고 보듬게 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북한을 우리가 보듬고 그러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 크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 작가의 마음을 담은 대형 옹기는 세상을 다 품을 듯한 넉넉함을 지녔습니다. 회령자기를 복원하려는 그의 노력 역시 통일을 염원하는 연장선상의 작업입니다. 도자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작업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져가는데요. 이때까지 제가 37년간 도자기를 해오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조금 터닝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서 늘 쫓기는 시간에 살다 보니까 작업을 하고 싶은데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한 17년을 근무를 했죠. 근무를 하고 지금쯤은 내가 새로 시작해 볼 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결정을 내리는 데는 여기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대산 월정사를 이제 단기 출가를 하게 됐죠. 삭발을 하고 무건으로서 한 달을 살면서 이때까지 제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2월 28일 날 학교에 사표를 내고 이제 그야말로 들판에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출가의 시간 동안 오롯이 내면에 집중하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가마터. 작가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인 도자기 만드는 일에 집중했는데요. 가마의 불처럼 뜨거웠던 열정은 흙과 불과 시간이 더해져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청마 유태근의 자기로 탄생합니다. 프랑스의 한 요리 명장은 직접 작업장을 방문해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쓸 그릇을 주문했고 그의 그릇은 사찰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한국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작가의 작업은 흙을 빚는 데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작업실 인근의 한지 공장. 안녕하십니까.
문경에서 60년간 한지를 제조해온 이곳은 전통 방식으로 최고급 한지를 만들어내는 곳인데요. 작가가 한지를 보러 온 이유는 뭘까요? 여기 있는 그 선생님의 어떤 작업은 루브르 박물관의 복원지로 들어가는 어떤 작업들을 이 작업실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작업에 좀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고 또 선생님을 좀 더 많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고집하고 있어요. 겨울에만 종이를 만듭니다. 이게 뭐 한참 종이를 문경의 전통 한지는 조선 왕조실록과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에 사용됐고 유럽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미술작품 복원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아니 요거보다는 너무 하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좋아. 작가 역시 그림을 그릴 한지를 구하러 온 것인데요. 그 밑에 가서 한참 이야기하시대요. 제가 참 여쭤봤죠. 교수님, 근데 왜 지금 왜 그림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달 항아리를 전시를 하는데 달 항아리만 전시를 하는 것보다 달 항아리도 이렇게 은은한 멋이 있지만 한지도 이제 은은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달을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달, 한지, 그리고 달 항아리. 참 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실. 한지를 펼치고 작업 준비를 하는데요. 먹으로 그린 달과 소나무, 그리고 달 항아리를 그린 작품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붓이 조금 특별합니다. 갈 때는 그 붓을 대신해서 쓰기 위해서 갈대를 이제 봄에 새순이 날 때 마련해 둔 거예요. 이거는 일반 붓으로 하면은 굉장히 어떤 그 똑같은 선, 어떤 그 자연스럽지 않는 어떤 선들이 익숙해진 선들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익숙하지 않는 선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갈대로 선을 그리며 거침없이 그림을 그려가는 작가. 도자기 표면에 그리던 것을 더 큰 화폭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선을 그리고 면을 칠하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달 항아리. 한지의 먹이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물을 뿌려 명암을 조절하면 흙으로 빚은 것과는 다른 느낌의 달 항아리가 완성됩니다. 보름달 같은 달 항아리의 기운이 온누리에 비추길 바라는 작가의 소망을 담은 그림. 회화로 확장된 그의 정신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울림을 선사합니다. 작가의 그림이 전시된 서울의 한 갤러리.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공예전에 초대받은 건데요. 전통 한지에 그린 달 항아리와 소나무 그림은 거칠지만 멋스러운 선과 한지의 은은한 매력이 어우러져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유태근 작가님의 특징은 저희가 전통 한지의 그림을 그리는 평면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통 한지가 가지는 그 발림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제일 잘 살린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 안에 종이가 가지는 물성을 굉장히 잘 살리셨고요.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세련됐다, 굉장히 컨템포러리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달 항아리 그림과 함께 이목을 끈 작품은 9m의 한지를 이어 배접하고 소나무를 그린 그림인데요. 저는 어떤 이 작업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어떤 떠날 때까지 어떤 그 과정을 소나무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 소나무가 만나고 가족을 이루고 또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 다음 세대에 주고 호련히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을 이 월송야정의 전체적으로 표현해낸 어떤 작업입니다.
인간의 일생을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소나무로 비유한 대작. 이러한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작가가 한지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일기장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새로운 작업에 들어가기 전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끊임없이 구상하며 틈틈이 떠오른 생각을 정리해 글과 그림으로 남겨온 작가. 2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 청마의 꿈에는 끊임없이 흘러온 그의 생각이 담겼습니다. 떠오른 생각은 글과 그림으로 수없이 풀어내고 충분히 녹익은 후에야 작가는 물레를 돌려 작품을 만드는데요. 지금 그는 무슨 꿈을 꾸고 어떤 마음을 담아 그릇을 빚는 걸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드니까 좀 어떤 힘듦을 좀 극복하는 어떤 그릇을 이제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그거를 위해 가지고 지금 108개의 어떤 반야신경 어떤 차사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차사발은 부모님이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을 기도하듯이 우리의 지금 어떤 삶을 항상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극복하고 다음 어떤 세대에 좋은 어떤 부분들을 남기기 위해서 새로운 작업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야신경을 쓴 108개의 찻사발.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무탈하게 이겨내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았는데요. 시대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점점 커졌던 그의 항아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져 갈 것입니다.